다시 갈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수업이 무슨 수업인가 아시죠? 그지? 한능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비한 그러니까 시험을 대비한 수업입니다. 제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되어 있는 게 뭔지 알죠? 휴대폰 번호인데 대부분 잘 공개를 안 하는데 저는 어디 가나 다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한 이유가 뭐냐라는 이야기는 수업을 듣고 난 후 또는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 또는 문제를 풀다가 복잡한 내용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연락을 받는 부분에서 답장을 해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서로 처음이라서 처음은 좀 서먹서먹하죠? 그지? 처음은. 제가 이 학원에 참 오기는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러분들 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잠시 한능검 시험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할게요. 한능검 시험 한 번이라도 쳐본 사람은 손. 있었네. 그죠? 네 분 정도이고 대부분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했던 부분이죠. 일단 한능검 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가 필요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봐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번 8월 6일인가 아마 그럴 거죠. 8월 6일 날 60회입니다. 60회. 굉장히 많이 했었죠. 굉장히 60회인데 41회부터 46회 정도까지는 시험의 분류가 3개. 기초부터 시작해서 고급까지, 기초, 중급, 고급까지 3단계였는데 47회부터 시험이 2개로 기본과 심화 2단계로 문제 그룹이 2개로 나누어져 있고 심화는 1급에서 3급까지 1, 2, 3급 기본은 4, 5, 6급인데 우리가 필요한 여러분들 경찰 손 들어볼래요? 경찰, 소방 대부분 소방이겠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이나 일단 9급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급수는 몇 급? 몇 급? 이것도 모르고 온 건 아니잖아. 몇 급? 3급 있죠, 3급. 그래서 3급이라서 3급은 심화에 대한 시험에 대한 거를 쳐야만 3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날려버리면 되죠. 날려버리면 돼. 우리의 시험은 요거죠. 우리 시험은 2개 유형 중에서 심화에 대한 시험이고 그 심화에는 문제는 50문제입니다. 문제는 기본도 50문제인데 오지선다형.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가 사지야 오지야? 오지선다였죠. 오지선다. 근데 오지선다형의 문제의 50문제의 전체의 점수는 100점 만점이죠. 그 100점 만점에 1급을 받은 것은 80점 이상만 되면 1급. 2급은 70점 이상. 70에서 79. 3급은 60점에서 69점까지가 3급의 점수입니다. 결론. 한능검 시험에 몇 점만 받으면 상급을 받을 수 있다? 60점. 껌 아니야, 껌? 쉽다고 생각하나? 하지 않나?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험을 쳐보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시험 실제로 치니까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시험을 쳐보셨던 분 있지 않나? 있죠? 만만치 않죠.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 왜 그러냐면은 심화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3급이에요. 3급은 60점 이상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핵심은 60점 이상. 일단 60점. 60점만 받으면 우리가 필요한 급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60점을 받는 게 결코 만만하진 않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21년 지금부터 한 4개, 최근 4개, 59회, 8회, 7회, 6회의 시험에 56회 시험에 한능검 시험의 응시자 수를 보면 심화에 96,885명, 10만이 되죠. 10만. 우리나라 시험에서 가장 응시자 수가 많은 시험이 뭔지 아시죠? 수능시험. 거의 한 40만 정도 치죠. 20만에서. 근데 한능검 시험이 거의 10만. 얘는 심화만 해도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시자 수가 지원자 수가 2만이고 실질적으로 응시하는 건 요거죠. 2만 명은 응시하지 않았어.
돈은 내고 왜 응시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합격자 수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체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 61%이죠. 그러니까 100명 치면 10명 치면 6명은 합격하고 4명은 합격하지 못하는 정도인 것 같아. 그런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하기 시작해. 올해 2월 달에 쳤는 거는 조금 올라갔죠. 근데 4월 달에 시험 쳤던 게 합격률이 반도 안 되죠. 합격률이. 가장 최근에 쳤던 4월 달에 시험 쳤던 게 합격률이 얼마냐? 46% 정도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한등급 시험의 심화 시험에 60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한다는 건데 그 60점을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 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좀 해서 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근데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민을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자는 거죠. 여하튼 합격률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에 한등급의 문제 배분. 문제는 유형이 세 가지.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이고 1점짜리가 10개, 3점짜리가 10개, 2점짜리가 30문제. 토탈해서 100점 만점이죠. 우리가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이라 그랬지? 60점. 60점이면 1점짜리 다 맞추고 2점짜리 다 맞춰도 몇 점이야? 70점. 그럼 3점짜리 버려도 된다 이 말이겠죠? 10개인데 한 번호만 다 세우면 한두 개는 받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하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출제 비중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5 대 4.5 또는 6 대 4 정도.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파트로 이렇게 30문제, 20문제, 6 대 4 정도 비율로 나누어진다는 거. 시험은 80분에 50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거. 전근대사의 파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 후기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의 정도 이야기고, 근현대사는 개항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그러니까 19세기 세도정치가 끝나고 고종이 즉위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 이하응이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그 대원군의 통치한 그 시기에서부터 지금의 현대까지를 해서 나누어지죠. 출제 비중은 6대 4, 3대 2 정도로 나누어진다. 전 근대사 파트는 즉 선사시대에서부터 19세기 세도정치, 19세기의 조선 후기까지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누구냐? 정치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시대별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정치사이죠. 정치사가 거의 척추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각각 시대별 삼국시대 역대 왕들, 고려시대 역대 왕들, 조선시대 역대 왕들, 그 왕들의 업적에 대한 것을 주로 많이 내놓는 그런 경향이다. 이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문화사. 한등급 시험 한 번을 쳐봤던 사람들을 보면 내용이 사진이 참 많이 나오죠. 컬러풀하고 사진으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뭘로 냈대? 문화사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나. 그래서 주로 정치사와 문화사에서 주로 시험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근현대사는 개항 이후에서부터 현대사까지인데 주로 시험 문제 출제 패턴은 근대사회 전개 파트죠. 개항에서부터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는 그 사이 시기에는 주로 사건들의 인과관계, 어떤 사건들이 있었으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모군란이다, 갑신정변이다, 동학농민운동이다 라고 하면 그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결과 영향은 뭐냐라는 것만 쫙 머리에 깰 수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이고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일제가 우리를 1910년 8월 29일에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한 식민지배를 당했고 식민지배의 방법을 어땠으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라는 내용이 주로 시험 문제 포인트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러한 식민지배에서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하죠. 해방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정부의 수립 과정과 그 다음에 정부별 사건 등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시험 문제 낸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개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능급 시험. 한능급 시험의 공부 요령 이야기는 자격 시험이죠. 한능급의 자격이야. 그러니까 만점이 아닌 제가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전체 수업 시간이 몇 타임인지 아십니까 혹시? 32타임. 32시간 만에 선사 시대에서부터 지금의 현대 시대까지 다 해야 돼. 초스피드로 해야 되겠죠. 내용이. 그러면 아무래도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하기가 힘들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한등급 시험은 우리가 필요한 점수는 몇 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60점 이상만. 그러니까 고급의 심화에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시간엔 차라리 여러분들이 필요한 전공 직렬을 공부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지텔프를 공부하시든지. 무슨 말 아시겠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는 내용은 주로 80점 정도의 목표를 해서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역사 덕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한 등급에 필요한 게 60점 이상인데 그 높은 단계를 뭘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도 되기는데 언제 하시라? 합격한 다음에 하시라 라는 이야기. 기출 문제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제가 기본 이론 수업 한 3주에 걸쳐서 기본 이론 수업을 하는데 그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뭘 병행해 주면 좋으냐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번이 60회 시험인데 59회에서부터 최소한 5회에 해당되는 문제를 출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어보셔서 좀 실력을 좀 배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잘 풀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능급 합격한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 여러분들 있잖아. 야 한능급 수업 왜 들어? 그냥 기출 문제 좀 풀어봐. 그럼 합격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야. 단 어떤 친구에 한해서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수업에 좀 집중했던 사람들 그런 흐름을 알죠. 그런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기출 문제를 풀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받아.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 않거든. 대부분 학생들은. 그래서 기출 문제만 제대로 풀면 상급은 나오는데 단 착각은 하지 마라. 뭐를 해야 돼?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기본 이론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요 내용을 간과를 하지 마시라. 한능급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실강 일부러 따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실강 수업에 초집중해서 좀 들으시고 제가 교재 수업의 내용 중간중간에 별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교재를 그대로 제가 PPT로 다 만들었거든요. 중요한 부분. 그때마다 제가 별표를 하면 그 부분에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와서 별표 하시고 밑줄 끄시고 그 내용만 집중적으로 공부. 복습을 해야 되죠. 복습을 해야 돼. 우리 다 여러분의 나라 천재 아니죠. AI 아니잖아. 돌았으면 까먹죠. 그지? 그렇나? 그러니까 복습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장점이 모든 단원 뒤에는 그 단원에서 나왔던 문제를 추려놨습니다. 단원별로. 한 단원이 끝나면 다 문제가 있어. 거기에 그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케이?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올해 시험은 이미 57회, 58회, 59회 끝났죠. 남아있는 시험이 이번 8월 6일에 하는 60회. 이고 10월, 12월에 이렇게 앞으로 3번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늘 이 수업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 수업을 듣고는 여기에 올인해서 무조건 시험 쳐서 합격하겠다. 참 좋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하는 것은 이단이다.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텔프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는 뭐 개론, 법규, 법 다 해야 되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을 아시죠? 떨어지는 가랑비. 세찬비가 아니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수업을 듣고 계속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런 정도로 해서 한능급의 소개는 마치도록 할게요. 오케이? 끊고 다시 하는 거죠? 끊고 다시.